예, 박지원 전 원장 복당에 민영배 의원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뒤끝 이 얘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민주당 내부도 시끄러웠습니다. 야권 원로인 박지원 전 원장이 보신 것처럼 돌고 돌아 민주당으로 복당을 하게 됐는데요. 명분은 민주당의 단일 대우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에게 굿모닝 소식으로 전합니다. 일장 춘봉 꿈에서 깨시기를 바라고 우리 국민의당 관심을 차라리 비문계 의원들에게 쏟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안 된다는. 저는 박지원 복당보다 민영배 의원의 복당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했지만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당의 결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선당 후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의 복당이 이루어진다면 그의 복당이 민주당의 앞날에 재앙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 만약 복당을 한다면 과거를 참여하고 올바른 길로 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화면이 하나하나 잘 설명하긴 했는데 일단 이현정 의원. 네. 복당을 하긴 했어요, 박지원 전 원장이. 근데 민주당의 지도부 중에 수석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이 위장 탈당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민영배 의원 복당이 먼저다. 재앙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뒤끝이 좀 개운치는 않은데요. 참 복당이 어렵네요. 민주당이 참 복당하기 어려운 정당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박지원 전 원장은 끊임없이 이제 복당을 신청을 했었고, 예. 목포 지구당과 전남도 도당, 그 다음에 이제 당의 심사도 다 통과를 했는데, 문제는 정청래 의원이 몇 차례 막았었습니다. 예전에 분열한 그 전력이 있다, 등등 막았었는데, 제가 보니까 속셈은 일단 본인이 민주당의 일단 빅마우스인데 더 큰 마우스가 오기 때문에 반대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손혜원 의원과 연결된 지점도 있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반대를 한 것 같은데, 예. 제가 듣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아마 복당을 원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적인 이런 문제를 두고 당의 대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 당 대변인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든지 등등. 특히 이제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방송 경험도 많고 또 대변인도 오래 했었고. 그러니까 스피커 같은 그렇죠. 부분이 필요한 겁니까? 촌철살인의 어떤 면에서 대응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 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박 전 원장이 아주 단연 돋보인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런 걸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이 브레이크를 걸었는 상황에서 마지막 아마 이재명 대표가 끝내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갔는데 문제는 당장에서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박지원 전 원장이 서해 사건으로 지금 기소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기소가 아마 될 가능성이 높은데. 검찰은 신병 처리에 좀 고심하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 자 이재명 대표도 지금 여러 가지 사법적으로 걸려 있고 예. 박지원 전 원장도 또 걸려 있고 이런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아무리 어떤 언변으로서 이걸 극복한다 하더라도 국민들 눈에는 결국 다 어떤 면에서 기소를 피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가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자신의 복당을 지금까지도 반대해온 정청래 의원에게 사과를 했다고도 말했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저도 정청래 의원한테 전화했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표도 경선에서 싸우고 또 안철수 신당으로 나와서 굿모닝 많이 했잖아요. 그때 굉장히 섭섭하고 자기가 나를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미워했을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세상 살다 보면은 소도 보고 중도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일부의 염려가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복당 오면서 이재명 대표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취지의 박지원 전 원장 얘기도 했습니다만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근데 또 이게 두 사람이 사과를 했냐 안 했냐 이걸 두고도 진실 공방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일단락이 됐으면 좋겠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또 앞으로도 박지원 전 원장 복당에 대해서는 좀 다소 파열음이 계속 나오는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정청래 의원님은 아까 이제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손혜원 의원과도 어찌 보면 지금 좀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특히 이제 반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정치는 단전의 정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는 더해가는 정치가 되는 것이 오히려 힘을 더 키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청래 의원이
어떤 그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어떤 서운함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부분은 뭐 그 부분 박지원 전 원장도 본인의 사과를 했다고 하고 본인이 가장 정치에서 잘못한 일이 안철수를 따라갔다라는 것이 가장 잘못했다. 과오를 뉘우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 수석 최고가 조금 더 포용을 해줬으면 좋겠고 실제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이 예를 들어서 오셔가지고 민주당에서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아까 얘기하신 부분 어떤 서해 사건으로 기소가 될 것이냐 지금 이 부분을 전 검찰에서 조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뉴스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서해 사건의 가장 큰 주제는 월북몰이다 그랬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삭제와 관련돼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욱 전 국방장관도 지금 아직은 고심 중이라 같이 제가 봤을 때는 고심 중이라 보인다면 검찰이 과연 기소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굉장히 이 부분 조금 약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을 복당한다. 예. 저는 좀 그 비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또 그 박지원 전 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게 삭제가 되더라라고 해서 또 진실을 바꾼 측면도 좀 논란거리긴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참 국정원이 대단한 조직이다. 원장도 모를 정도의 기밀을 유지하고 있었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농담 섞어서 말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검찰 조사 이후에 이 진술을 좀 바꿨기 때문에 또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논란거리고. 앞서 두 분도 좀 말씀하셨어요, 구자영 차장. 네. 사실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뭐 경찰, 검찰 대여섯 개 지금 사법 리스크 뭐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꽤 많은 뭐 재판 과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될 거고. 박지원 전 원장 오늘 복당했습니다만 아직도 검찰이 신병철을 고심하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재판에 넘길 것인가. 혹은 최근에 노웅래 의원 본인은 결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뭐 명백한 증거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뭐 민주당 내부의 일부 시각도 있고 윤미향 의원은 뭐 제가 추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뭔가 방탄, 복당 뭐 이런 측면에서 3-4명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가 좀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과거 물론 뭐 비판도 많고 비판받을 지점도 많았지만 과거 삼김 시대의 어떤 정치의 경우에는 이 당원으로 있다가 당 소속으로 있다가 어떤 이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돼 있거나 특히 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된다거나 예. 그러면 개인의 어떤 잘못이 당 전체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 총선이나 대선과 같은 큰 선거에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억울하더라도 일단 탈당을 해서 자신이 뭐 사법 처리가 되든 아니면 무죄 판결을 받든 이제 사법 처리가 끝난 다음에 이제 복당을 추진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의 경우에는 당대표조차도 지금 뭐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이 결정이 되고 만약에 복당된 이후에 당직을 갖게 된다라면 예. 당헌 80조 개정의 1호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왜냐하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직을 가진 사람이 기소만 되더라도 그 당직을 물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의 경우에는 뭐 이 당원으로만 복당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뭐 이 정치 보복 TF 팀장을 맡길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당직을 만들어서 이 중책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바로 당직에서 물러나지 않아도 되는 이 당헌 80조의 1호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더더군다나 이게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는 민주연구원장을 지내고 대선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뭔가 이제 불법 정치자금에 연루 의혹이 있다 보니까 예. 민주당 전체가 과거에는 도덕적이고 깨끗한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면 지금은 상당히 좀 그런 좋은 이미지와 반대되는 정당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지금 윤미향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 아니라 무소속 신분입니다. 다만 최근에 여러 논란이 됐던 법안 처리 안건 소위에서 사실상 민주당 소리를 들어주는 거 아니냐 때문에 뭐 이렇게 한 그룹을 묶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복당 논란 관련해서 또 한 명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을 보겠습니다. 양정숙, 양양자 이런 분들에 대한 복당 신청이 올라와 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럼 양양자 의원도 복당 신청했다는 거예요?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복당 신청을 했다가 그 뒤로 철회를 했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는 신청을 한 걸로 얻게 되어 있습니다. 무소속 양양재 의원 뭐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 비판 목소리 많이 냈던 지금은 뭐 무소속입니다만
복당 안 한다는데 뭐 불허하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게 정치보복입니다 했다. 정치보복 지나친 자의식의 과잉이다. 김남국 의원 이렇게 SNS 설전이 있었는데 뭐 여기까지는 뭐 정상적인 뭐 공방 많이 봤던 화면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요 가구 향립해 저도 처음 들었던 말인데 김남국 의원이 집에서 기르는 개가 집 안쪽을 향해 짖는다. 이 말을 표현해서 좀 얘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뭐 굳이 동료 의원을 개 비유하는 게 뭐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 일종의 뭐 내부 총질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두 사람 모두 다 뭐 잃는 거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을 향해서 조금 이렇게 양양자 의원이 배신자 어떤 이미지가 있으니까 강하게 질책을 한 걸로 보이고 양양자 의원도 이미 민주당에 완전히 마음이 떠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그러니까 이용호 무소속 이용호 의원처럼 이제 국민의힘 쪽에 좀 더 이제 쓰임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저렇게 때려주면 오히려 고맙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크게 뭐 서로 위닝 게임이다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양양자 의원이 사실 탈당하게 된 계기가 그 자신의 사촌이었던 특별 보좌관이 동료 그 의원실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는데 이거를 감싸다가 지금 제명당하고 탈당당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 과정들은 다 이제 묻혀버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검수완박 소위 말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더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제 기억이 맞다면 성추행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좀 더 사실관 확인해서 제 차원에서 이게 성폭행과 성추행은 또 엄연히 다른 부분이니까요. 제가 저는 다시 폭행으로 확인해 알고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개에 비유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내부 물론 양양자 의원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의 이 발언도 또 여러 뭐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